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이 사진은 서울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파트들이 빽빽하죠. 서울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고층 빌딩 아파트들, 30층, 40층 되는 것들도 요새는 흔하더라고요. 고층 빌딩이 몰려있다는 뉴욕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들이죠. 아마 30층 이상 빌딩들만 계산하면 서울이 전 세계 1등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살고 또 아파트가 가격도 비싸죠. 집을 질 만한 땅도 없으니까 이제 웬만한 데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월세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이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전세는 점점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야후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입성을 포기하고 너무 비싸서 경기도 그 주변으로 신도시로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자기가 한 푼도 안 쓰고 39세 이하인 그 가구주가 평균 소득 자기가 버는 돈을 10원도 딴 데 안 쓰고 모으면 15년이 걸려야 그 서울의 평균적인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먹고 살면서 사면 30년도 걸리고 50년도 걸린다는 얘기니까 참 답답한 얘기죠. 서울에 집 사는 거 자기 힘으로 돈을 모아서 집 사는 건 이제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이 이런데 또 그 중에서도 강남이다 그러면 정말 도둑질 안 하면 못 사는 거죠. 이 상황이 되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국제적인 도시들은 얼마나 될까 어떨까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PIR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컴 대비 주택 가격 나라별로 보니까 홍콩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홍콩은 조그만 도시니까 시내하고 서울하고 지방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도 50년 가까이 걸리니까 여기는 집 장만이 힘들고 아시아에선 대만이 한국보다 조금 더 힘들고 일본은 한국보다 쉽고 한국은 15.3년이다 평균 2018년. 지금은 조금 더 어려워졌겠죠. 소득은 정체 상태인데 집값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요. 물론 한국도 시골은 싸다고 그러긴 하지만 이 도시별 지수에서는 서울이 이게 2년 전 얘기니까요. 2년 전 얘기로 2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득 대비 집값 비율에서 미국 도시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비싼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데가 로스앤젤레스거든요. 거기가 한 10 정도 되고 뉴욕 같은 데 한 6 정도 되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중국 도시들 베이징, 샹하이, 그다음에 홍콩 1, 2, 3위, 그다음에 이제 런던, 싱가포르 이 정도가 더 비싼 그런 도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2014년 통계를 보면 서울이 8.8이었죠. 이게 지금 15까지 올랐으니까 불과 6년 만에 더블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서울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2년 반, 3년 만에 지금 서울에서 집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PRI가 4년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은 하여간 현재 정권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집값을 왕창 올려놨으니까 자기 재산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여기 보면 나오지만 지금도 이 수준은 뉴욕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5.8 정도로. 그래서 뉴욕 그다음에 워싱턴 이런 미국 집값은 서울에 비하면 훨씬 싼 편이죠. 가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한국에는 전세되는 제도가 있다. 돈을 내고 나갈 때 다시 받아나가는. 저는 전세라는 제도가 그렇게 크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유가
전세 글쎄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몇 억씩 현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면 다른 나라 같으면 집을 사고도 남는 돈이죠. 그거를 전세로 받고, 물가는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자기는 뭐 몇 년 후에 그 돈 받아갖고 나가면 자기 그 돈 가치가 떨어진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돈 박아놓은 데 대한 이자, 요새 뭐 이자율이 얼마 안 돼서, 그까지는 몇 푼 안 돼 그러지만, 어떻게 됐든 이자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전세라는 거는 옛날에 자본이 없을 때 그런 식으로 받았으니까, 받아서 그걸로 집을 사고, 전세도 그렇게 뭐 좋은 제도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서울 특히 지방은 좀 낫다 그러는데, 지금 뭐 이 경사가 급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죠. 2019년이고 2020년은 더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분명 정상은 아니다. 반면에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는 만큼 또 5대 광역시나 기타 지방은 오히려 뭐 정체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 사는 사람들 다 아파트 포기하고 서울 가서 뭘 사야지, 뭐 이건 앉아서 손해보는 상황이 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수도권의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에 뭐 전체 인구의 반이 몰려서는 나라에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정부도 당황했는지 KB국민은행한테 더 이상 아파트 뭐 지수 같은 걸 발표하지 말라 뭐 이런 압력을 했다고 해놨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서울에 가서 좀 살아볼까 했는데,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절대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서울 아파트 값에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은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말도 안 되고, 이게 뭐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거는 사회주의로 갈수록 비싸지는데, 한국이 점점 사회주의화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는 무식하게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뭐 내가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팔아서 이민 가기 제일 좋은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